네. 자, 다시요. 자, 129회 시험 전 준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일 2월 4일입니다. 그죠? 2월 4일이고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토요일이고, 자, 요 토요일을 왜 강조드리냐면은, 이전 시험은 토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요일 날 시험이었는데, 다시, 토요일이 다시, 토요일이 시험이었는데,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요일 날 그 시험장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시험일이 토요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 혼동이 있어서 시험 못 치는 상황이 생기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2월 4일 날이 시험일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험을 치시기 위해서 시험 접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시험 접수가 있어요. 시험 접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1월 3일 날 시험 응시 접수 열리자마자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 접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꼭 해놓으셔야지만, 결제해 놓으시고, 결제된 내역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장소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어, 실제로 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B 장소에 가가지고 그동안 계속 시험 봤어. 분위기 전환하겠다고 A 시험장 갔어. A 시험장으로 장소를 바꿨는데, 내가 계속 그동안에 시험을 B 시험장 가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B 시험장에 다시 가는 경우들도 이제 이전에 실제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 안 하실 수 있게 시험 접수하신 것들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미리 수험표 이제 접수하고 나면 수험표를 출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출력해 놓으시고, 수험표의 장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험 날은 여러분들 신분증도 꼭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되세요. 요거 잊지 않으시게 체크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한 부분은 주차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당일날 뭐 차 신경 쓰고 그러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셔가지고 시험 장소에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새로운 것, 새로운 토픽들을 지금 넣으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위주로 하셔가지고 뚜렷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근데, 새로운 토픽들, 실은 이제 현황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얘는 내 초기에서 반드시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것들이야. 그런 토픽들은 개념과 키워드 위주로만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학습하신 내용들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그동안 공부하는 거, 이제 계속 했던 것들만 반복해서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토픽들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문제를 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그런 준비들도 해주시면은 시험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명히 또 시험 과정, 또 이 집중해야 되는 한 달 동안에 여러 사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살짝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시고 반드시 시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이 절대 적지 않은 내용이고, 써오신 것들도 매주마다 나와서 100분, 100분 쓰시고, 셀퇴하시고, 한 내용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당장 손으로 내가 지식 베이스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쓰는 것을 끊어버리면은 손이 굳어요. 아마 대부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쓰다가 일주일만 안 써도 그 쓰는 것들이 잘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주 동일한 패턴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께서는 최소 매일 50분 쓰셔야 돼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패턴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전에 연차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그때 좀 집중해서 좀 더 몰입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아이리포에서 한 이틀 정도, 제가 일정은 지금 정확히, 여기 적어놨네. 2월 1일하고 2월 2일 날, 이제
새로운 멘토들, 그리고 또 약간의 새로운 패턴들의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이벤트에도 가능하시면 좀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새로운 토픽들에 대해서, 즉, 그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연습들, 그리고 쓰기를 좀 집중하는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멘토의 시각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과, 즉, 내가 개선해 온 것들에 대한 확인,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 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한 번 꼬이고 나니까 막 말하기가 싫다, 근데. 제가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얘기 한 번씩 말씀드리죠. 믿어야만 합격한다고. 믿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합격할 거라는 믿음. 어떤 분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직전에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 합격할 거야. 나 합격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진짜 그것 때문에 합격했대. 나 때문에 합격했는데. 나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맞다고 하고 말았지만은, 실제로 그건 맞죠. 그분 말이 맞아요. 그렇게 믿었고, 그 입으로 뱉은 말들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게 뇌에 전달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기술사에서 몇 가지 자신감뿐만 아니라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겸손하고 친절함과 배려. 자, 이건 누구 관점일까요? 네, 채점관 관점이에요.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남는 시간, 남는 준비 시간 동안에는 내 답안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쓴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이 잘 보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쓰는 시험이에요.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쓰는 걸 하지 않으시고는 합격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쓰셔야 되고요. 쓰시면서 빈 느낌, 여백의 미는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전체적으로 빈 느낌이 안 들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수정 금지하셔야 됩니다. 수정은 특히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한글은 앞뒤 좀 안 맞아도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전체적인 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거의 쭉쭉 끊고 화이트 칠하고 그 시간에 좀 더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백주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꽉 채워서 쓰시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림, 그리고 표 안에서도 앞부분들, 강조되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 가시성이 조금 흐트러지시는 분들께서는 글자 안 깨지시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뭐 한글을 뭐 이렇다라고 했지만은 이건 가시성의 문제예요. 내가 키워드를 썼는데 그림 위에 딱 키워드를 썼어. 이건 채점관이 직관적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내 답안을 덜 읽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틀렸었을 때는 틀리고 밑에 표에다가 정확하게 쓰더라도 벌써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썼는데 글자가 깨져가지고 안 보이면 나한테는 너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시험 전날, 막 이렇게 해서 한 달 열심히 했어. 그럼 시험 전날, 여러분들 푹 쉰다. 그거 아니시고요. 지금처럼, 내일 나는 오늘 푹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가겠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눈 빨갛게 해서 그 시험장 가시는 것보다 동일하게 뭐 그 전에 계속 패턴을 12시까지 학습을 했으면 그 패턴 유지하시고 혹은 10시까지만 오늘 공부하고 뭐를 좀 시켜야 될 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볍게 운동하시고 평상시의 패턴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 전날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은 또 긴장감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일부러라도 조금 더 피곤하게 놓으시는 게,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전날을 좀 보내주시고요. 혹시 막 시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1교시 시험 직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시험지만 받으면 덜덜 떨렸었거든요. 근데 그 떨림이 두세 문제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괜찮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근데 심하게 떠시는 분들은 땀도 막 흘리시는 분들 계시고, 손을 진짜 덜덜덜 떠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황청심원이라든지 그 정신병원 가면 약 주거든요. 심장 박동수 떨어뜨리는 약. 그거를 드셔도 되는데, 그게 내 뇌가 사고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는지를 꼭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테스트 해보시고 지장이 없는 분만 드셔야 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근데 그 정도 드실 분이시면은, 어, 긴장을 좀 심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 일반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감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꼭 테스트 해보시고, 요거를, 이제 시험 당일 날도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은, 자, 서브노트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십니다. 혹은 이제 장비들로 이제 뭐 패드라든지 이런 노트북으로 보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가시면 다 끄라고 할 거예요. 시험 직전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아마. 그때까지 보셔야 되시고, 끄라고 하면 끄시고, 가방에 넣어서 아마 뒤쪽에 놔두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키는 거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다시 쉬는 시간이 20분이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빨리 뛰어가셔가지고, 담배 2대 빨지 마시고 한 대만 딱 피고 올라오셔가지고 그 텍스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브노트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도형자. 도형자도 여러분들 쓰시는 자들 있잖아요. 한 개 말고 2개 가져가세요. 2개. 2개 가져가서 혹시라도 쓰다가 깨지면은 그 문낭패예요. 그죠? 거기서 본드 붙일 수 없잖아요. 챙겨가시고 펜도 최소 8자로 가져가십시오. 8자로 가져가시고 시험 전날 조용한 공간에 가셔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펜 잘 나오는지 쫙 꺼보세요. 그리고 촉이 또 느낌이 있어. 아, 이 펜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심이 오늘 나를 행운으로 이끌어줄 것 같아. 이런 심들을 미리 8개 정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시험 칠 때는 최소 각 교시마다 펜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각 교시마다 펜을 2개 썼어요. 저도 힘을 빡 줘서 썼기 때문에 똥이 많이 나와가지고, 펜 똥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2개, 이제 중간에 2교시 같으면 2문제 풀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었고요. 멤버들도 좀 가능하시면 최소 교시마다 펜 바꿔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시고,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도 여기 타이머 시계 2개를 가져가시던가, 혹은 아날로그 시계 하나와 타이머 시계 하나 가져가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프 붙여도 괜찮거든요. 책상 위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혹시 당황해가지고 쳤는데, 물론 앞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를 놔두긴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계속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타이머 시계를 가져가셔서 테이프 붙여 놓으시고, 가능하시면 아날로그 시계 하나 챙겨서 가지고, 혹시 떨어뜨리면은 그 줍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시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휴지라든지 테이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 가시고요. 보온용 도구. 2번째는 보온용 도구인데, 핫팩, 뭐, 추위를 더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추위 좀 타시는 분들께서는 꼭 보온 도구 챙겨가시고, 핫팩이라든지 담요, 방석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식, 중요한데요. 쉬는 시간마다 배 안 고프셔도 머리 회전에 좋다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당류라든지 몬스터라든지 핫식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몬스터를 3개를 사갔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한 반쯤 머리 먹고 버리고 또 새로 따가지고 먹고 버리고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각성 효과가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뇌의 회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이제 드실 수 있는 간식을 꼭 챙겨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도시락도 뭐 이게 여러 개 싸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김밥 같은 거 드시면 되니까 나와가지고 뭐 거하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드실 거기 때문에 별로 배도 안 고픕니다.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만 채울 수 있는 정도로 챙겨 가셔가지고 뭐 삼각김밥도 좋고 김밥도 좋고 뭐 간단한 도시락들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들이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 잘 챙겨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시험이 임하시기 전에 이제 당일이 될 거예요. 당일날 최소 1시간 전에 우리 멤버들 뭐 1시간 전에 지금 학원에 있으니까 잘 안 오시는데 당일날은 최소 1시간 전에 가셔야 됩니다. 장소에 입실하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셔야 되시고
화장실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자, 요거는 뭐 우리 여기 멤버도 그 해당되는 분이 계신데 실제 시험 날, 시험 치는 중에 화장실이 급하면 특정 시간이 좀 1시간인가요? 40분인가 1시간 그 내외 나가면 그 안에 나가면 못 들어오죠. 그죠? 못,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험 중간에 나가면 못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거 못 풀어요. 근데 거기서 뭐 웬만한 의지로 하면서 쓸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화장실 꼭 해결하시고 들어오시고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망해가지고 좀 괴로워했던 분들도 여러 봤어요. 여러 봤기 때문에 꼭 잘 챙기시고 그리고 아침 1시간 일찍 가시면은 책상도 쭉 있잖아요. 책상에다가 라벨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근데 요새는 시험 장소에 그런 책상 흔들리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잘 많이 바꿔놔가지고 없는데 이전에는 책상 구멍 뚫려 있고 막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배정 가면 아마 앞에 칠판에 내 자리가 보일 어디라는 거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고 책상 좀 마음에 안 들면 딴 책상 가지고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옮기셔가지고 그런 리스크는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잖아요. 감독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다 해주니까 온도, 뭐, 답안지 다 좋으니까요. 불편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하셔가지고 미리, 나한테 최적화시켜가지고 하실 수 있는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1시간, 이제 요거 딱 준비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앉아서 뭐 하냐?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멍하게 앉아서 텍스트 보지 마시고, 그 텍스트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문제 풀지 마시고 두세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3, 40분 걸리잖아요. 그럼 시작할 거거든. 시작할 준비할 거거든요. 그럼 그게 또 긴장감을 좀 낮추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문제 손 풀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면 우리가 13시 30분까지 앉잖아요. 식사 빨리 하시고, 그때 앞에 이제 1, 2교시에 나왔던 많이 출제됐던 비중의 도메인 토픽의 서브노트를 다시 도메인의 서브노트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홍 기술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양술사세요. 그래서 관리 따고 면접을 떨어졌어. 그래서 응용을 보러 갔는데 1년 동안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시험 치기 전에 문제 본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엄청 뚜렷하게 쓰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온 거예요. 기본 또 왁구가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 히트 치면서 이제 합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앞에서 나왔던 도메인이 아무래도 비중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혹은 우리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보안, DB 이런 것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계속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도 미리 좀 같이 잡아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또 만나는 거야. 이 순간이 또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네. 꼭 이제 이런 자신감 가지시고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는 문제 순서 배열도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좀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제가 이번 사이클에 이걸 강조를 많이 못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한 번씩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쓰기가 좀 급한 상황들이 좀 많았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실제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모르는 문제는 중간에 숨겨야 됩니다. 즉, 제일 쓸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쓰라고 하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문제, 잘 쓰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런 형태의 배치를 연습을 하셔야지만 이것도 해요. 근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모르는 문제가 쭉 나오게 이렇게 쓰시는 건 지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모의고사라든지 거 채점을 해보면은 효과가 있어요. 앞에 6.5, 6.5였어. 근데 뒤에 좀 못 썼어. 그거를 4.3점 이렇게 후려치지 않거든요. 아, 5점. 이렇게 가요. 근데 5.5점이면은 더 못 썼어. 4점이겠죠. 그 답안지 하나에도 그런 점수 차이가 나요. 즉,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전략적으로 좀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잘, 모름, 잘, 모름, 잘, 모름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도 마지막에 잘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잘 쓰는 문제 점수를 못 받는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간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맨 마지막 앞 문제를 잘 쓰는 걸로
배치를 하시는 것도 이제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형 문제, 내가 너무 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1교시형은 3단락까지 다 구성을 하시고요. 구성을 하시고, 있는 키워드, 없는 키워드 짜내서 넣으세요. 내 스스로가 잘 써서 잘 쓴 게 아니라, 즉, 내가 잘 쓰는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교시형도 마찬가지로 1에서 4단락 다 구성하고, 3단락, 4단락 꼭 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연습할 때 보면 3단락 안 빼고 3단락 형태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능하시면 그것도 3단락으로 뺀다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방금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시고요. 쉬운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쉽게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려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안 써. 그리고 그만큼 모르는 문제라는 확률이 높죠. 그럼 키워드가 많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개념을 알아.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만 써도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럼 반대로 이제 쉬운 문제는 어때요? 남들 다 알죠. 남들 다 선택합니다. 남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얘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은 저는 절대평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철저하게 저는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쉬운 문제는 어렵게 생각을,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접근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반대로 남들이 또 많이 선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쉽게 쓰면 또 반대로 좀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번 넘어갈 뻔 했는데 우측위에 봐보세요. 문제를 몇 번 읽어요? 예, 최소한 2번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이거 저희 3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 잘못 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즉 묻는 걸 안 쓰는 경우도 있었었고 A라는 용어를 B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공부한 것들을 버린다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 얘기이기 때문에 꼭 문제 2번 읽으셔가지고 실전 가시면 그 토픽 단어가 내가 아는 거야. 그럼 내가 흥분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 토픽에서 뭘 묻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와줘야 된다? 목차에 절대 빠짐없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 그러면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문제는 풀 수밖에 없겠죠. 그죠? 모르는 문제 풀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마음가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숙사 시험은 어떻습니까? 쓰면 점수 주죠. 쓰면 점수 주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점수를 어차피 없다 생각하시고 분량 조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1교시는 한 페이지, 2교시는 2.5페이지 정도. 근데 다만 성의 없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성의 있게 쓴다는 생각으로 쓰시되 분량은 좀 조정을 해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1교시는 3달러까지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분량이잖아요. 목차로 한 줄이라도 날리잖아요. 그리고 2교시는 4달러까지 구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 막 35분씩 때려 쓰시면 안 돼요. 억지로 막 그렇게 쓴다고. 최소 1교시 1페이지, 2교시 2.5페이지로 구성하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한다라는 개념으로 점수는 좀 적게 받는다라는 편한 마음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되, 근데 어쨌든 써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 가장 좋은 거는 유사 토픽. 지금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여기 밑에라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가장 좋아. 그래서 그 토픽으로 대신 쓰는 거야.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우측 밑에 강글로 랜덤 포레스트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제 회차 때 랜덤 포레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트리라는 걸 알고는 있었었고 트리 밑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트리로 그냥 썼어요. 그걸 7점을 줍니다. 이게 되게 고득점을 줘요. 아무도 안 쓰거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접근해 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단어를 통해서 유추하세요. 단어로. 최대한 단어로 이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게라도 접근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상위 토픽 아까 랜덤펄스하고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얘는 강글로 존재를 했지만은 내가 상위 토픽은 공부했지만 하위 토픽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는 뭘로 써야 돼요? 상위 토픽으로 쓰는 겁니다. 상위 토픽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안 됐어. 안 됐을 때는 방향 정하셔야 됩니다. 기술 관점으로 갈 건지, 썰로 갈 건지, 즉 논리로 갈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베이스로 기술 키워드를 막 눌러 써서 작성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작성을 하시던가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뭡니까? 생짜로 다 지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A 토픽, B 토픽 합쳐가지고 C 토픽을 탄생시키면 안 돼요. 그냥 A 토픽을 가지고 묻는 용어를 대체를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절대 지어서 쓰는 게 교사 토픽에서 소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일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다음은 문제 선택할 때도 좀 주의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COS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DB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았었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문제 선택을 내가 11문제를 알게 됐어. 그러면 실은 여기에 지금 적어놓은 COS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DB는 사람의 사고가 자꾸 들어가죠. 즉 사람의 사고가 좀 더 들어가는 것들, 그런 문제들, 그림이 많은 문제들은 일부 선택에 어, 이제 선택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좀 이제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법은 때려 죽여도 지어서 쓰면 안 됩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묻는 게 나왔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32조래. 그거 지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있어 보이라고 뭐 갑자기 전자서명법 8조에 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전자서명법에 있는 게 맞아. 8조를 찾아봐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이드를 갖고 있어요, 법 문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법제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쓰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봐서 대부분 다 이제 산수 혹은 간단한 이제 한두 번의 연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복잡도가 있는 문제들이 어쩌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정도 조금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토픽을 알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더 쓰시더라도 미리 꼭 한번 앞에 연습장에다가 연습 계산 딱 결과 보고 그리고 나서 답안에 옮기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면서 꼬이면은 답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3교시에 그랬어. 괜찮으니까 한 문제, 한두 문제 실수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멘탈 똑바로 잡으시고 4교시, 뒷교시들 좀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꼭 하루 날 잡아서 한번 쭉 다 풀어보고 그러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시 주의사항이죠. 문제 끝날 때마다 끝 쓰시고요. 교시마다 이하여백. 이거 제가 이때까지 이거 안 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은근히 멘탈에 영향을 줘요. 나 끝 안 썼는데 어떡하지? 이하여백 안 썼는데 어떡하지? 이런 괜히 멘탈에 영향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끝 이하여백 쓰시고요. 그리고 X7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즉 특정 범위를 이거 채점하시면 안 돼요라는 X7 상황이 없어야 되지만은 꼭 해야 된다면은 자로 이쁘게 끄세요. 정성 들여가지고 꺼주시고 뭐 시각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게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 번호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문제 1번이었는데 문제 3이라고 쓰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실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멘탈에 영향 주니까 이런 실수 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타나는 단어를 가끔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대부분들 뭐 교가 잘 안 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나도 연습할 때 장난으로 막 내 이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 이름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또 혹시라도 오해가 돼가지고 본인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라도 하면 0점 처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서 성춘향이라든지 홍길동 우리가 명사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단어들을 꼭 써주십니다. 자, 그렇게 쓰다가 시간은 계속 밀려요. 누구라도 밀려요. 근데 저는 5분이면 한 문제 1교시 기준으로 한 문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인드까지, 이제 정신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 7, 8분이면 여러분들 막 써내면 한 문제 쓰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쫓겨도 마음 편하게 쓰시고 5에서 8분 정도면 분명히 한 문제 써요. 한 페이지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품질은 안 좋겠죠. 그래도 5에서 뭐 6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쫓긴다고 부담 갖지 마시되 다만 그 범위 내에는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 관리를 하면서 가시고 당연히 안 쫓기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막 문제 갔었을 때 실제 그런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은 5에서 7, 8분 정도면 분명히 한 문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뭐, 당류 드시라는 거, 배 안 고파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만 드셔주시고요. 회고하지 마세요. 분명히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동료를 갑자기 만났어. 옆에 와. 야, 이거 이렇게 썼냐? 라고 물어. 그거 아닌데? 나 이렇게 썼는데? 괴롭죠. 그래서 그 시험에 같이 가시더라도 혹은 동료들을 만나시더라도 시험에 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끝났어. 그리고 어차피 점수가 나와봐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 빈도 확인하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보시는 게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 한 대만 딱 태우고 올라오셔가지고 위에 도메인 빈도 파악하셔서 텍스트 보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가 쓰다가도 나 이거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 들 때 있어요. 똑같아요. 괜찮아요. 이미 다 쓴 거고 뒤에 거 고민해봤자 안 바뀝니다. 앞으로 걸 더 잘 쓰려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즉 친절. 내가 쓴 내용이 상대방에게 이해가 될까? 상대방이 내가 강조한 것들을 볼까? 라는 관점으로 앞으로 준비를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 시험장에 가셔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시는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멘토링 하면서 3, 4교시 체력이 약해요. 집중도가 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멘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 이거 1교시 망쳤는데 그럼 나 정성을 다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막 쓰고 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3교시 때 시험 망쳐놓고 4교시 때 그걸 만회했던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집중도를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더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양 아니에요. 아마 뭐 여러 멤버들이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 반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학습한 내용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저를 믿으시고 그냥 준비해 오셨던 것들을 다 쏟아붓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당일날 가능하시면은 시험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야. 안 나실 건데 최대한 내가 1교시는 못 썼고 1교시에 어떤 내용 이 구체적인 게 아니야. 방향이 맞는지 이런 내용을 썼는지 그리고 얘는 3, 4단락 썼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만 짧게 복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기억나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런 상황,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복귀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상 점수도 뽑아내실 수 있으면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괴롭습니다. 다 괴로우니까, 근데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음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 뭘 준비하고 있을지가 나오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그리고 당일날 저희 멤버들이 온라인 해설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으시고, 식사 이렇게 하시는 것들, 당연히 술 마시고 싶지. 저는 술 마셨거든요. 그치만은, 그날 했던 것들 내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설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설할 때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가능하시면 한 2시간 정도 해설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별도로 유튜브 확정되면은 공지 드릴게요. 자, 그리고 2월 5일 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 반 자체적으로 뒤풀이 하거든요. 뒤풀이 하는데,
보면 뭐, 술도 뭐, 모처럼 마시지만은, 어쨌든 괴로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거기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가족들 앉혀놓고 나 어제 시험 봤는데 못 봤어. 괴로워. 아무도 이해 못 하시니까 오면은 괴로워요. 너도 괴로워. 나도 괴로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지를 그날 또 만나서 우리 그동안 준비하면서 잘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푸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건 좀 뒤에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일 기준으로 하면 바로 학습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난독증이 올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집중했던 것들과 시험 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그동안 내가 학습했던 것들을 자료화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라든지 암기노트 같은 것들을 좀 별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혹은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 있죠. 그걸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 했던 멤버들과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안 쓰시겠죠. 지금도 쓰는 게 제일 싫은데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뭐 하루에 한두 개라도 좀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쓰시면서 손이 절대 굳지 않게 해놓고 있다가 제가 3월 11일 날 아리포의 완성반들 다 개강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다음 그 주 금요일이 합격 발표예요. 그걸 보고 당이면 축하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뭐 면접이라든지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락이라면 먼저 한 주 이제 시작을 그동안에 시험 치고 나서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한 전략을 만들고 이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별로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준비하고 집중해야 될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한 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왔던 것들과 계산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셔가지고 그것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시험 전날 그때 나를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심지어 고생 많으셨고, 뭐, 저희가 오늘이 이제 종강이긴 하지만은 시험 끝나야 종강이에요. 즉, 뒤풀인 날, 그날 종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 멘토들도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의 얼굴로 합격장을 들고 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